안녕하세요, 카톡용 송PD입니다. 사회초년생 추천 차량, 국민 첫 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 사실 사회초년생 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무난하게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가 아반떼가 아닐까 싶습니다.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아반떼가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 K3나 나아가서 소나타, K5도 있는데 이거 뇌이징 당한 거 아닌가?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왜 아반떼를 사회초년생이 사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구매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제가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K3 그리고 K5, 소나타 등 다양한 차를 제치고 아반떼가 사회초년생이 타기 딱 좋은 차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격, 두 번째는 디자인 및 실내 공간, 세 번째는 옵션 및 유지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일단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느냐 아니면 신차로 구입하느냐를 고민하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아반떼의 가격 관련한 장점이 나오는데, 중고든 신차든 아반떼라는 차는 감가율이 굉장히 낮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출고된 아반떼 AD를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신차 대비 평균적으로 63에서 69% 사이의 잔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반면, 같은 연도 2016년에 출고된 LF 소나타는 42에서 50%, 2세대 K5는 43%에서 52% 사이의 잔존 가치가 남게 돼요. 15% 이상이나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중고로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2-3년 타다가 차를 바꿔도 사실상 100만원, 200만원만 깎인 가격으로 차를 다시 팔 수가 있고, 신차를 산다고 생각을 해봐도 추후 중고로 팔게 됐을 때 타 차종보다는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거는 아반떼라서 감가율이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준중형 차량이라는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한데요. 애초에 차 가격과 유지비가 낮다 보니 경차와 준중형 차들은 기본적으로 가격 방어가 잘 되는 편에 속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 이건 아까 말한 세 가지 이유에 속하지 않는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고차가 아니라 신차를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국산차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 크루즈는 2019년에 단종됐으니 논외로 치고요. 경쟁 상대는 K3가 유일합니다. K3는 2024년에 풀체인지 예정이긴 하지만 2018년에 페이스리프트 이후 아직까지 계속 같은 모델로 나오고 있고, 아반떼는 2020년에 풀체인지, 이번 2023년에 페이스리프트를 겪으면서 실내외 디자인 등 요즘 트렌드에 맞게 나오고 있어요. 시작 가격은 K3가 1,825만원 정도, 아반떼가 1,975만원인데 가격이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원래 기아와 현대의 가격 책정 부분에서 현대가 기아보다 살짝 더 비싸게 책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차를 뽑는다면 5년 전에 베스트로 뽑아낸 차량과 이번 연도에 베스트로 업데이트했지만 200만원 더 비싼 차량, 둘 중에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 물론 200만원이라도 더 저렴한 게 좋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아반떼를 추천드립니다. 경쟁 차종인 K3와 아반떼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K3는 전장 4645mm, 휠베이스 4440mm, 전폭은 1800mm인데 아반떼는 전장 4710mm, 휠베이스 4220mm, 전폭은 1825m입니다. 휠베이스가 20mm 작긴 하지만 다른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더 크긴 하죠. 거기에 사실 현행 아반떼와 K3는 서로 다른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아반떼는 개선된 3세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K3는 비교적 9세대인 2세대 플랫폼을 사용 중이라 실제 2열 거주성에서는 수치 이상의 차이가 느껴질 정도라서 이 부분에서도 아반떼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번 사는 차 이렇게 째째하고 비교하고 고려해서 사야죠. 그리고 K3 판매량이 저조한 건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아는 사실이죠. K3가 풀체인지 되면서 3세대 플랫폼을 쓰게 되기야 하겠지만 국내에서는 단종될 확률이 좀 높아가지고 사실 3세대 플랫폼을 사용한 K3는 저희가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홈에 들어가서 아반떼 가격표를 보면 가솔린 1.6 기준 가장 저렴한 건 1,975만원, 가장 비싼 트림은 2,691만원으로 거의 700만원의 갭이 있고, 여기서 트림만 선택하면 끝이 아니라 옵션까지 고려하면 또 머리가 아파오죠. 솔직히 저렴하냐? 라고 물어보면 그럼요, 저렴하죠 라고 말할 정도의 가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애초에 국산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외제차를 살 것이냐 라는 선택지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적은 것 또한 현실이란 말이죠.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초년생이 산다라는 가정하에 외제차는 당연히 아웃이고, 그럼 국산차를 사야 한다는 건데, 그럼 아반떼만한 차량이 없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타협점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자동차 차량이라는 점이 경정비 부분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여기에 추가로 우리는 가성비를 중요하게 봐야 되니까 어떤 조합으로 차를 구매해야 좋을지도 말씀드릴 건데 장점을 마저 다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K3가 막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2023년에 차량 실내라고 하기엔 살짝 올드한 부분이 있죠. 계기판이랑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센터페시아 공조기 부분, 에어컨 송풍구까지 아반떼랑 비교해보면 이게 올드하다라는 말이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반면 아반떼는 통합형 커브지 디스플레이에 비행기 조종석처럼 문에서 콘솔까지 운전자를 이렇게 감싸는 운전자 중심 레이아웃의 인테리어로 이 부분은 직접 착석했을 때 발음 참 어렵네. 직접 착석했을 때 더욱더 몸에 와닿으실 부분이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중형보다 작은 준중형, 사회초년생이 타는 차라는 이런 인식이 바뀌어있다 보니까 안 타보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2열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180이 넘는 사람이 타도 막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고요. 주변 사람들 중 특히 남성분들이 첫 차를 살 때 월급도 적고 운전 연습이나 할 겸 모닝, 스파크 이런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를 들어봤는데 사람은 차가 있을 때의 생각과 없을 때의 생각하는 방식은 좀 달라지거든요. 물론 막 경차 혜택, 톨게이트 할인 받는 거 굉장히 좋다고들 하는데 막상 한 달만 타봐도 불만이 엄청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 좁다 보니 사실상 2열에 사람들 태우는 거? 그거 좀 굉장히 힘들고요. 불안정하고 차체에 힘이 딸리는 게 느껴지니까 얼마 못 가서 아반떼나 K3 아니면 K5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은근 많거든요. 이곳저곳 놀러 다니기도 하고 출퇴근 거리가 왕복 30km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꼭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는 옵션 및 유지비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래요? 아반떼와 K3의 안전 옵션을 비교한 표인데요. K3는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부터 후측방 충돌, 후측방 교차 충돌 방지 경고가 들어가긴 했는데 대신 아반떼 인스피레이션 트림은 경고의 보조까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에어백이 아반떼는 운전석, 동승석, 사이드, 커튼 이렇게 6 에어백이 들어가 있고 K3는 운전석, 동승석, 사이드 커튼, 무릎까지 7 에어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반떼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세이프티 언락,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차로 유지 보조가 K3에는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K3도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사용 가능한 옵션들이긴 한데 아반떼에는 추가 옵션 없이 기본 트림에 이게 녹아 들어있다는 점에서 저는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유지비 관련해서는 사실 둘 다 또이또이인 게 아반떼는 복합연비가 10.3에서 15.3km/리터, K3가 복합연비 14.1에서 15.2km/리터라서 연비 자체는 K3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머지 보험료나 자동차세 등의 비용은 같은 차급에 같은 배기량이라 이게 동일해가지고 서로 비교 대상이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반떼 준중형 세단의 유지비가 K5 소나타 같은 중형 세단보다 저렴하고 연비가 더 좋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좋은 아반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야 똑똑한 소비를 하실 수 있을지 옵션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 기준에서 추천드리는 트림과 옵션이니까 상황에 맞게 주간에 맞게 선택을 하시고 참고해주는 용어로 봐주세요. 아반떼는 1.6L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깡통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후방 카메라. 이거 말고도 등등 많은데 이 모든 게 아반떼 깡통에는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당연히 인조가죽 시트고요. 사실 2023년에 직물 시트를 기본으로 까는 건 좀 넌시눈이 아닌가 싶긴 한데 물론 단점도 있긴 해요. 깡통은 15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스마트 키가 아니라는 점인데 야, 이건 현대가 좀 너무했다. 그래도 2천만원짜리 아무튼 우리는 가성비를 찾는 거니까 그 중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가성비 조합은 버튼 시동과 스마트키, 듀얼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 스마트키 원격 시동이 되는 컨비니언스 옵션과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추가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내비 옵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하이패스 시스템과 ECM 룸미러를 추가하는 게 가장 알맞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하면 취등록세 포함 2,172만원이 듭니다. 나는 여기서 욕심을 더 부리고 싶다 하면 모던 트림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가성비 영역을 살짝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스마트 센스를 한번 볼까요? 가격은 95만원이고 고속도로 주행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전하차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야, 이거는 안 놓기엔 애매한 돈이야. 95만원 내고 그냥 사고 한번 안 내면 이득이지 싶잖아요. 다음으로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볼까요? 이거는 130만원짜리 옵션인데 후방
차량 주차할 때 충돌을 방지해주고, 여기서는 내비게이션이 일체형으로 나오네? 서라운드 뷰도 되고 깜빡이 켜면 후측방 모니터링 된다고? 야, 이거 130만원 치고는 혜자 아닌가? 이게 자동차 옵션이 이렇습니다. 솔직히 다른 썬루프, 17인치 알로이 휠, 익스테리어 디자인 같은 건 겐츠의 영역으로 느껴지지만 지능형 안전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요즘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안전 관련 옵션이 많이 나오니까 선택하는 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다 나열해놓고 보면 뭐 하나 빼먹기 아쉬울 것 같은 그런 옵션들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위에 말한 두 개만 추가해도 2,500만원 돈이 돼버리는데 그럼 진짜 소나타 그 돈씨가 탄생하게 되는 거겠죠? 제가 감히 딱 정해드리자면 아반떼에서 합리적이다, 가성비다라고 여길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2,400만원에서 2,45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2,400만원을 넘는 순간 그 무수히 날라오는 주변의 갈고리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도 내가 추가하고 싶다, 더 높은 트림과 옵션을 넣고 싶다 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곧 옳은 선택이니까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참고서 같은 내용이니까요. 아반떼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